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간 세계경제 요약하는 시간인데요. 2월 첫째 주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꼭 둘째 주 같은 첫째 주죠. 지난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이슈는 챗 GPT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핫했던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사실 뉴스가 없었어요. 뉴스가 없는데 큰 뉴스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스는 1월 CPI입니다.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2월 14일 이틀 후에나 나와요. 그런데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뉴욕 증시는 어떤 수치가 나올까 하면서 걱정에 사로잡혔던 거죠. 여기서 걱정은 이겁니다. 혹시 인플레가 빨리 둔화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인플레 둔화라는 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둔화 속도가 너무 완만하면 어떡하냐. 금리는 또 올릴 거 아니냐. 그 걱정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주간 하락을 했고요. 어쨌거나 큰 하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줬고요. 한 주간에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 긴장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더 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휘발유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에는 월간 CPI가 0.4%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걱정인 거죠. 12월에는 0.1% 하락했는데 월간으로 마이너스 0.1%였다는 것은 물가 자체가 아예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 CPI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죠. 자, 거기에다가 혹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다가 다시 리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 이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가 하는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201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196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84년이에요. 현재로 보면 2032년이고요. 그런데 1967년 이후의 인플레와 요즘의 인플레가 움직이는 모습이 흡사하다라는 거를 마틴 울프가 보여주는 거죠. 이랬을 때 문제는 인플레를 잡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인플레가 더 치솟더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게 1차 오일 쇼크고 이게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번에도 인플레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 리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1월 CPI가 상황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입니다. 세계 6대 석유 메이저들이 전부 4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이걸 모아보니까 이들의 2022년 한 해 동안의 이익이 사상 최대더라. 석유 산업이 생기고부터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탈탄소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왔어요.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고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를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6대 석유 메이저 BP, 쉐브론, 그리고 노르웨이의 에키노, 엑손모빌, 쉘, 프랑스의 토탈 이렇게 6개입니다. 이 6개 회사들의 이익을 다 모아보니까 작년에 2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고유가 덕분이죠. 그래서 고유가가 이어지는 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기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자, 이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메이저가 BP였습니다. 2020년에 BP의 CEO가 새로 들어와요. 버나드 룬인데요. 루니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40% 줄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환경단체니 정부들이니 언론, 비즈니스계에서도 환호를 했습니다. 각오와 용기 대단하다. 우리가 갈 길을 누구보다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투자자들은 하나도 안 좋아한 거예요. 아마 루니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석유 회사들 중에서 BP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BP 주가입니다. 이익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2020년 초에 주가 수준으로 돌아온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화석연료 생산 감축안이 투자자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지난주 루니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다시 제시합니다. 40%였던 것을 25%로 하향을 해요. 이날 BP도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탈탄소 목표는 낮춘 겁니다. BP는 전력이 있어요. 2008년에도 유가가 급등하자 그때까지 홍보를 엄청나게 했던 비욘드 페트롤륨 전략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CEO는 다른 사람이었지만요. 결국 화석연료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이후로 줄어들겠지만 2030년이 와도 코로나 직전 대비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 머물 수 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메이저들이 이행 목표를 하향했다가는 실제로 배기가스를 줄이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석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앞의 뉴스와 관련성이 있는 뉴스인데요. 재생에너지로의 이행, 그리고 전기화, 과연 말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냐, 이런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서 독일 전기차 판매가 깜짝 하락했습니다. 독일에서 이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 같은 겁니다. 편리함, 그리고 부를 포기하면서 넷제로는 반드시 성취하자 이래 왔는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감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차 판매가 급락을 한 겁니다.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자, 1월 순수 전기차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1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6.2% 하락했고 디젤차는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1.2%. 반면 휘발유 차는 3.5% 판매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걸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을 전기차는 절반으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차는 아예 종결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량 가격이 4만 유로 이하면은 보조금을 9천 유로 지급했습니다. 반은 자동차 회사한테 줬고 반은 구입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하이브리드도 동일 가격대면 보조금을 6,750유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반으로 깎았고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보조금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독일 정부는 독일 국민의 전기차 인식이 이제 성숙해져서 보조금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완전히 판단 오류였죠. 지금 독일 자동차 협회는 독일의 친환경차 판매는 작년 대비 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연중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받을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하락을 예상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예 보조금이 없어졌으니까요. 이 뉴스가 자동차 회사와 각국 정부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겠죠. 지금 다들 분석하느라고 바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인수 의사 공식화한 지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수할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사전 의견을 지난주에 내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의 가격이 상승할 거고 게임 선택지가 줄어들 거고 또 게임계의 혁신이 줄어들 거다. 영국 게이머들한테 덜 우호적인 환경을 초래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수에 반대하려고 한다 라고 사전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4월에 나옵니다. 영국의 이 경쟁당국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 의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게 재밌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베스트셀러 콜 오브 듀티를 팔아라,
이게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 오브 듀티는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300억 달러가 넘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수많은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콜 오브 듀티입니다. 이거를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면 너희들의 인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안고 없는 찐빵이라도 사겠다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이 콜 오브 듀티가 그렇게 중요하냐. 게임 콘솔마다 콜 오브 듀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다른 경쟁 콘솔한테 콜 오브 듀티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다. 이거를 걱정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닌텐도와는 최근에 10년 계약을 했고요. 다른 게임 콘솔사에게도 모든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우리는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약속을 했다가 뒤집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데다가 경쟁 당국은 보통 이 행동상의 개선책을 제시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달라. 가장 분명한 구조적인 변화가 매각이죠. 문제가 되는 핵심 컨텐츠를 매각하거나 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CEO 밥 코틱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거의 막말을 하는데요. 너희 독자적 사고를 좀 해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생각을 추종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경제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 고용을 늘려줄 수 있다. 너희 영국 경제 어떡할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의 이게 도발인 것 같고 역효과를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건에 대해서 제소에 들어갔고 영국은 사전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고 EU도 곧 제시할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